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어떤 민감한 쟁점이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을 국민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해 자기들만의 성체를 쌓으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치 철학을 악용하는 세력들인데, 그 인물이 바로 무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한 가짜 검찰개혁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의 기득권을 촘촘하게 보존하는 이중 플레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봉욱은 검찰특수부 출신이라 그렇다 치지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검사들에게 회유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이제 논의를 좀 잘 해봐야겠죠. 분명히 다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미 수사 기소 분리를 저희 검찰이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사한 검사들이 그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수사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다만 현행법에 의해 갖고 경찰이 수사해온서 넘겨온 사건들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그걸 보완하는 정도지 이미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 큰 취지에 맞게 이미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개한 법안을 보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왕국의 부활 선언문입니다. 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서부학 교수조차 자문위 논의와 무관한 법안이 나왔다며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실제 설계는 검찰의 기득권을 100% 보장해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설계의 중심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있고 서부학 교수의 폭로에 따르면 공수석은 매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개혁안을 주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한 게 아니라 검찰을 살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한 셈인 거죠. 중수청의 수사관은 일원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수사에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수사관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게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상하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뒤집힌 것이고 또 하나는 중수청의 그 수사 범위가 지금 구대 범죄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수사본부가 원칙적인 수사기관이고 이것은 특별수사기관이거든요. 전문화된 특별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부패 경제범죄하고 내란 외환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대 범죄로 넓혀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패 경제범죄만 해도 수사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도 개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부패범죄라든가 그 공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역수사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중수청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주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수청이 보더니 저 사건 우리가 가져와서 수사를 하면은 폼이 나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아니면 정치나 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사가 중지가 되고 사건은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준을 법에 만들자. 이게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법안을 보면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 대상을 9개로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수청은 원하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중수청을 통해서 사건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중수청 인력 설계가 경악스럽습니다.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고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경합이 붙으면 중수청이 우선권을 갖는 조항까지 끼워 넣었는데요. 이 말은 곧 검사 출신들이 중수청 요직을 싹쓸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바꿨지 결국 검사가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건 자기들만의 거대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꺼내든 보안수사 요구권 카드가 핵심입니다. 이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되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못하게 묶어두고 경찰 수사에 명백한 구멍이 있을 때만 재확인을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누더기가 된 검찰개혁안을 보고 보안수사 요구권조차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멘탈리티는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한 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도 안 되겠다. 보안수사권은 수사권 그 자체예요. 네, 보안수사 요구권은 내가 직접 수사를 안 할 테니 경찰이 수사를 하라, 보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의미에서 그냥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검찰은 요구를 불응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권도 수사에 대한 요청권이라든지 이렇게 톤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견제를 강조한 대목은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썩는다는 걸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개혁을 하는데 그 대안이 또 다른 공룡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재검토 지시가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성호와 봉욱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잘 아시는 문무일이었죠. 문무일. 네,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의원이죠 지금. 예, 당시에 대검 형사정책 미래기획단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단장이 김웅. 네. 어디 갔어 요새 안 보이고. 자, 이때 민정수석실의 봉욱 대검 차장과 김웅이가 집요하게 면담 신청을 합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고 그거를 이 정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하면은 검찰이 반발이 없이 따라갈 겁니다. 저희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일을 뭔가 줄여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했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얘기예요. 네. 그때 대검 차장 봉욱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로? 이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12월 11일 문건에 봉욱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그 전부터 그러면 그 똑똑하신 분이 호루라기를 좀 부셔야지.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이고. 검찰 출신일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계속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이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총리실 총리 주도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가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라라는 말을 믿었죠. 개혁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바로잡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치우쳐서도 안 되고 애매한 중도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불씨조차 제거를 해야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잡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가 느껴집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식으로 예. 현재 검찰이 너무 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2,300명에 예. 수사관 한 6,000명, 예. 도합 한 8,300명의 이 인력, 네. 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감하다 해서 출발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에요. 예. 네, 원래 이제 조직이 폐지되면 네. 사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던 인력도 그냥 다 네. 면직이 자동 면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조직이 없는 관계로.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네. 뭐 인사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인사행정 편의주의. 인사행정 편의주의. 예.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예. 그 고심은 뭐 저도 익히 이해를 하지만 네. 사실 어떤 조직 하나가 폐지되고 그 속에 있던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네. 제대로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이 수사권을 다시 부활하는 식으로 예. 살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잘못 장착된 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 장착이 잘못됐다. 예. 보안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것은 예. 이 경찰이 좀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네.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한다는 관념이 지배할 때 예. 그래 1차 수사 너가 해봐. 우리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수사할게. 그걸 그러니까 1차 수사가 경찰이 한다는 전제로 일단 경찰에 대한 기본 무시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 수사는- 내가 너희들이 잘 하나 지켜볼게. 예. 흙 다 묻혀왔네. 예. 세척도 안 했네. 내가 제대로 해볼게 원점에서 이걸 보안 수사라고 했어요. 예. 예. 과거에. 과거에 현재도 현재도. 지금 그 빨간 책 그 뭐 경찰 보안 수사 잘했다고 예. 사례집 낸 거. 예. 그것도 결국 그거예요. 예. 흙 다 묻혀서 예. 실체적 진실 발견 못했잖아. 우리가 하니까 다 알게 됐네. 예. 예. 아이 참 한심해. 어. 이것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권이 있을 때 얘기예요. 검찰에. 검찰에. 예. 그러면 검찰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견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견제 균형은 양 기관이 힘이 대등해야 예. 견제받고 그렇습니다. 견제하고 예. 균형을 맞추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경찰이 부족하다, 역량이 떨어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현실이 그렇다면 이걸 올려줘야 될 네.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거죠. 무슨 R&D를 투입해서 연구를 예, 예. 해주고 하듯이. 우수 역량을 뽑을 수 있게 예. 해주고 해서 이걸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예. 이건 국가 행정의 잘못인 것이지 경찰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예. 여태 온갖 뭐 경비 보안 이런 거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너 예. 네 왜 수사 못해 보는 눈도 없어? 너 예. 누구 말처럼 너는 무슨 야, 한 자리 숫자냐? 네. 그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장기적으로 올려주고 그건 다른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 행정의 목표인 좀 거고. 구분해서 봐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걸 다 착종시켜가지고. 법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했으면 네. 분리 그 자체가 상호 대등하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수사를 못했어 제대로. 예, 예. 그러면 이 송치를 받았는데 검사가 네. 기소하기 부족해요. 그럼 빠꾸 먹이면 돼요. 네. 그게 견제인 거예요. 예, 예, 예. 우리 기소 못하겠어. 아하. 유죄 못 받아내. 네. 예. 그럼 그걸 굳이 예. 내가 처음부터 수사해서 기소할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보안 수사권인데 예. 그걸 인정을 안 해야 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를 안 함으로써 경찰을 견제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인권 침해를 했다.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고의가 끼어 있다. 직무유기했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벌을 네. 한다든지 예. 법왜곡죄로 또 처벌받게 한다든지 예. 예. 다른 수단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필요하죠.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했던 나라는 보안 수사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를 우리나라만- 못해. 이렇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예. 경찰을 종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중수청을 만든 것은 저는 쿠데타를 생각하고 있다. 이 정권이 나중에 되면 이 중수청 조직은 나중에 이 정권을 겨냥한 민주당만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굉장히 가능하게 하는 구조예요. 규정 자체가 공소청 검사들하고 합작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계속해서 관여해가지고 그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법률만 바꿔버리면 다시 검찰청이 되는 거죠.